네, 이번에는 핵심 경제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굿모닝 인포맥스 2부에서도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홍경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새벽에 올해 마지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열렸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네. 연준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이는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입니다. 앞서 4번 연속 한 번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이죠. 이번 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CPI 상승률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11월 CPI 같은 경우 전년 대비 7.1%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인 7.3%를 밑돌았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6%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인 6.1%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달 연속 7%를 나타내면서 고점 9.1%에서 큰 폭으로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됐던 게 이제 내년 금리 예상치였잖아요. 이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제 연준 위원들이 내년 기준금리가 평균적으로 5.1%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는 현재로서 미국의 최종 금리의 인상 종착점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당초 9월 4.6% 예상에서 상당히 많이 오른 수치고요.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말 금리 예상치는 5%에서 5.25%였습니다. 중간값은 5.1% 아까 말씀드렸듯이 5.1%였고요. 내년에도 추가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것이죠. 그렇죠. 뭐 당장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나리오, 연준의 정책 전환, 일명 그 피봇을 기대했던 시장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점도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위원 중 19명 중 5%에서 5.25%를 전망한 위원이 10명이었고요. 이보다 높은 5.25%에서 5.5%를 예상한 위원도 5명에 달했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5.5%에서 5.75%를 예상한 위원도 2명이나 됐어요. 뭐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희망 1호를 돌린 거죠. 근데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어쨌건 금리 인상 폭은 빅스텝, 시장의 예상과 뭐 일치하게 나온 건데 이제 점도표에서도 내년에도 이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을 보고 5.1%까지 9월보다 훨씬 높아진 거고. 맞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사실은 시장에서 뭐 혹시라도 금리 인상이 이제 그만두는 거 아니는지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안심하지 마라 이런 거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긴 맞는데 인플레이션 지속해서 하락한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마디로 이번 CPI가 나온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또 여전히 금리 인상에 있어서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내려가는 확신을 가지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에서 CPI를 언급을 했고요. 잘 나온 걸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제 근원 CPI 상승폭이 이제 전년 대비 6%였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 3배나 많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내려갈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워딩을 직접적으로 했고요.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 같은 발언을 매파적으로 봤습니다. 파월 의장이 아직 긴축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 안심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또 해석을 했고요. 이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이제 CPI가 잘 나왔으니까 이제 오를 것이다. 뭐 내년에는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이제 행복회로라고 하죠. 이걸 돌렸는데 미국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는 못했고요. 결국 다우존스 지수가 0.42%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61%, 나스닥 지수는 0.76% 떨어진 채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국내 주식 시장도 이를 좀 반영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타랠리 물 건너갔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일단은 내년 1월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망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연준의 메시지가 매파적이긴 합니다만 당장은 이제 연준이 FOMC에서 0.75%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네. 0.5%를 인상하기로 했잖아요. 이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내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네.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 0.25% 금리를 올릴 예상이 가장 크고요. 네. 한화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해 사상 처음 6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워낙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죠. 네. 미국이 예상대로 이제 0.5%포인트 올리기로 한 이상 무리하게 하는 이 시장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여기에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네. 0.7%포인트나 떨어졌어요. 네.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 아래에서 안정된 점, 네. 금리 인상의 이제 부작용 중 하나인 자금과 신용 경색 위험이 여전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을 또 갑자기 또 하게 되면 급격하게 하게 되면 또 시장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은의 금리 속도 조절 가능성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에 내년 1월 한은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 올려서 3.5%로 결정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특별한 시장 충격이 있진 않은 이상 예. 3.5% 수준에서 예. 금리를 이제 유지할 것이다. 3.5%가 고점이라는 시장 예상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FOMC에서 그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4.5%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25%고요. 네. 1.25%포인트 차이. 네, 맞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이는 이제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폭을 한번 살펴보면 1996년부터 2011년 역전 당시 1.5%포인트, 네. 0.2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렇죠. 네. 이때와 거의 근접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다음 달 금통위 회의 전까지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면은 한은이 다시 빅스텝 여부를 또 고려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겠군요. 네네. 이제 한은이 내년 1월에 0.25%포인트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기준금리 격차가 1%포인트가 되잖아요. 네. 올린다고 해도. 그게 이제 격차가 해소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이 또 나올 이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에 현재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3.5%가 기준금리 이제 한국은행의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향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또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예. 환율도 이제 1,500원 가까이 갔다가 이제 1,300원 선으로 이제 낮아져 있고 네.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예. 만약에 이 점을 다시 한미 금리 격차를 반영한다면 시장이 상당히 또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결국 시장이 주도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의 그 피벗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방향 전환 네.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네, 이제 없었습니다. 더 올릴 것이다. 예. 계속 올릴 것이다. 적어도 5.1%. 네. 연준과 한국은행의 결정이 주식시장에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네네. 이제 올해 주식시장의 경우 금리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이제 자산 가격 하락이 반영이 된 상황이잖아요. 예.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 인상폭이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더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내년 금리 전망을 보면 금리 수준 자체가 높아요. 뭐 3.5.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고점이 3.5%라고 해도 시장 금리는 또 이보다 더 높잖아요. 뭐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예. 이게 최근에는 몇 년간 이제 저금리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유동성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해서 내년과 내년에 과거와 같은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좀 지배적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저점에 사면은 버티면은 오른다. 뭐 이런 게 유동성이 뒷받침된 그래서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유동성이 축소하고 계속 시장에 돈이 잘 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예. 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힌 게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금리 상태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로켓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이제 깃털처럼 내려가는 성향이 강해요.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사라지기까지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거든요. 네.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여전히 돈맥 경우로 인한 신용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제 경제 언박싱에서 또 얘기했다시피 네. 계속 뭐 부동산 PF라던가 네. 돈맥 경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네. 현재 무역 적자도 매년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저기 뉴스픽에서 또 이야기 나왔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이 둔화가 될 것으로 또 그렇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도. 그래서 내년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체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기업 옥석 가리기의 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경기 둔화와 고금리 하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강한 기업이다. 뭐 이렇게 아마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럴 때 실물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예상치 못한 신용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또 예상치 못한 사태로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서 내년에 이제 큰 거 한 방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나가야지 결국 경기가 살아날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한 채로 또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투자자들이 성장주에 많이 투자를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나오진 않더라도 미래에 이제 가치가 잘 될 높아지면 것이다. 네. PR이 상당히 높은 성장주가 좀 우세를 보였다면 그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유동성이 이렇게 풀리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가치주라던가 이런 이제 주식들이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그렇습니다. 골라내겠죠. 이제.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전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특정 섹터나 종목 장세가 올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반에는 그럼 이 말씀하신 특정 섹터나 종목에 대한 네. 줍줍 픽이 굉장히 네. 많이 일어나겠네요. 예, 이제 증권사에서. 줍줍이라고 판단, 예. 줍줍 이때는 줍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뭘 줍줍하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뭘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이런 장세는 좀 힘들 것이다. 과거처럼. 예. 네,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네. 네, 주식시장 이야기 알아봤고 내년 부동산 네. 시장은 그러면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사실 주식시장의 경우 상당히 이제 경기 선행 지표에 가깝잖아요. 네. 이게 주식 자체가 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경기에 좀 선행해서 좀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뭐 바닥을 쳤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을 쳤다 생각하면 반등도 상당히 빠른 거 쫓아가지 못할 정도죠. 하지만 이제 부동산의 경우 지금 비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네. 한 번 침체하면 이게 침체기가 상당히 길고 그렇죠. 반등도 상당 기간 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한 번 뭐 이제 경기가 이게 떨어지고 나면은 계속 이제 좀 침체하는 경우가 좀 많죠. 심리가 계속 굳어지죠. 네네, 굳어지니까. 다시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부동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리 급등과 거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경기는 명백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네. 근데 내년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해서 부동산이 갑자기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아 그렇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수준 자체가 높아 버리니까 네. 선뜻 집을 사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네. 네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고 부동산 침체가 예상되면서 이제 그 착공 실적,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이제 집을 짓는 착공 실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 자체가 위축된다는 것이죠. 내년 착공 물량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10% 감소한 37만 호,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0만 호 가량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매매 가격은 올해 1.8%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내년에는 이보다 더 확대한 2.5%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요. 네. 사실 1.8% 하락했는데도 지금 되게 충격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의 한 0.7% 포인트 더 빠진다고 하니 시장 충격이 더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과도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는 또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동산 경기는 이제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하락하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돼야지 이제 네.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게 2020 내년은 아니고 이제 2024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2024년? 네네. 뭐 그것도 이제 전망일 뿐이지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때 가봐야 좀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전문 사이트라든가 유튜브들 네네. 이런 거에 좀 가격하게 적극적 진보 뭐 약간 뭐 그 편파 방송은 아니지만 네. 적극적인 전망을 하는 사이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이 제일 비싸다. 네. 오늘이 제일 비싸다. 남은 날 중에 뭐 그 굉장히 아유.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네요. 부동산 시장은 내년에 정말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연초에 한번 이거 분석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경표 기자와 올해 12월 마지막 FOMC 리뷰 그리고 한국 경기 전망까지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관련 소식은 최고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플랫폼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